오늘은 7월 7석이 아니고 원래 음력으로 하니까 여하튼 7월 7일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노 부부가 있는데 너무 평화로워 보이고 그냥 우리도 언젠간 이런 데 가보겠지, 가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이 사진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제 사진을 선택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다양성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요. 이 곳이 니스라는 곳이래요. 니스라는 단어도 전 처음 듣는 것 같더라고. 다홍색 지붕과 알록달록한 파스텔 톤의 건물들이 많고 프랑스 남부의 항만 도시 니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 작가들도 젊은 부부나 노부부나 이렇게 짝꿍처럼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의 사진들을 많이 담았더라고요. 자, 여기 구도는 중심이 사람일 수도 있고 바다일 수도 있고 양쪽에 있는 건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까, 어떻게 해드릴까 하면서 항상 예쁘게 잘 그리는 것도 좋은데 또 새로운 방법을 보여드리는 게 좋거든요. 수채화는 물과 붓과 색채, 물감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수채화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겁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재료의 특성 때문에 수채화를 하고 있다, 수채화를 하고 싶다 이런 의미인 거니까 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쉽게 하는 방법은 뭐 기초적인 거 하면서 하나하나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다양성도 보고 실제로 그릴 때는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보여드리냐, 많이 번지고 형태가 없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바짝 마른 다음에 다시 스케치로 보완하면서 스케치에선 자세하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죠? 번지는데 이게 아니라 일부러 번지게 하려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스케치를 보시면 좀 아까 이제 샤프펜으로 스케치를 했는데 자세하지가 않아요. 하다가 만 것처럼 이 창문을 가지고도 밑에 있는 선이 없고 이 옆에 있는 문을 가지고도 선의 기억처럼 선으로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는 온전하지가 않고 생략이 된 거고 하다 마른 것처럼 스케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막 섞일 수도 있는데 이 분위기만 가져간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경을 꼈을 때 선명하지만 안경을 벗으면 뿌옇죠. 그런 느낌처럼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계선들이 스케치가 있더라도 조금 모호해지게 하고 나서 다 마르면 이제 선생님들이 그리는 시간을 가지실 때 말랐을 때 제가 펜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하면서 그 분위기가 다른 펜화 때로는 담채화의 다양성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 채색 전이기지만 이만큼이 바다예요. 바다인데 위 아래가 지금 비슷해 보여요. 근데 그림상에서는 위에가 번짐이 됐던 아래가 색채가 다르게 하던 뭔가 변화를 줘야 되고 양쪽이 있어도 양쪽 건물이 같다 해도 조금 다르게 해주는 거. 여기서는 확연하게 보이는데 아래에 있는 거는 진하고 얘는 흐리죠. 만약에 똑같이 사진상 나와도 일부러 변화 주고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사람이 이제 미색, 우리가 밝은 베이지나 밝은 색을 입은 것 같아요. 근데 그림자가 져서 이제 어두워 보이는데 이 어두움 때문에 실제 어둡게 칠하면 그냥 옷이 시커먼 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밝은 톤은 유지하는 게 좋고 그림자는 밑에 부분이나 조금 지면서 그림자의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컬러가 강한 것들이 있는데 이 컬러가 강한 것들 중에서 녹색이 이제 유일하게 자연물이 있죠. 그럴 때 사람을 부각해야 되는데 여기를 너무 진하게 해버리면 시선이 이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더 밝고 흐리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채색을 들어갈 겁니다. 채색을 들어가는데 뭘 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먼저 물을 위에 칠했는데 물을 칠했다는 것은 좀 밝게 하거나 적셨을 때 효과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처럼 여기가 건물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번짐을 많이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우러지게 번짐을 많이 하는 그림을 해볼 거예요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번져도 아무 지장 없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원래는 선생님 여기 바로 이으면 걱정되니까 아니면은 좀 번질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마른 다음에 하시면서 자 여기 있는 거 먼저 할 거예요 이러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방법이 아니라 같이 분위기를 맞추는 걸로 같이 해줘도 되는 것들을 제가 지금 먼저 보여드리고 있어요. 번져도 된다가 아니라 수채화는 사실은
번짐의 미학이고 번짐을 어떻게 유용하게 하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고 의도성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분위기로 잡아가면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 진하지 않게, 진하게 하면 나중에 색감을 펜으로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이제 표현이 좀 덜 되니까 조금 흐리게 은은하게 물맛을 많이 주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하고 사이사이 하면서 희끗희끗해졌죠? 이럴 때 그냥 물로만 섞어도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지만 이게 우리 사실은 물맛이에요. 물맛이고 수채화를 하면서 은은하게 번짐을 하고 싶은데 얼룩이 될까봐 걱정하고 우리가 항상 걱정을 안고 사는 것처럼 그림할 때 더 조심하게 되는데 오늘은 마음껏 번지게 해보기. 이따가 바짝 마른 다음에 펜으로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쫙쫙쫙 미는 건 우리 문희쌤이 막 과감하게 잘하시더라고. 막 붓을 막 보기에 상처 날 것 같아. 막 그랬대. 잘하시더라고. 자, 요만큼 요런 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만큼 좋은데 이게 어렵고 안 해보던 거죠. 여기는 건물의 경계고 이 천막의 경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 근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림으로써 이렇게 해도 됩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죠. 자, 요 사이에 풀이 있어요. 풀이 있는데 위에 지붕하고 조금 다른 색으로 했어요. 일부러 익은 색깔을 써준 거예요. 우리 천막은 인공물이에요. 그죠? 인공물은 선명한 게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좋고 자연물에서는 좀 익은 색을 써도 좋고 여기에서 조금 더 밝은 색을 쓰면은 중간에다가 조금 넣으셔도 돼요. 그런 건 어느 정도는 뭐 하고 싶으신 대로 하셔도 되는 거고. 자, 여기도 경계됐어요. 이럴 때 녹색을 하셔도 좋고 그냥 물로 좀 더 풀으셔도 괜찮고. 괜찮다를 조금 되뇌이시면서 이렇게 번짐도 우리가 종에 따라 다르다는 거를 자꾸 익히고 보고 또 실험해 보고 경험이 많으면 걱정은 덜해지니까 우리 모든 생활에서도 그래. 경험이 많으면 그만큼 대처 능력도 좋아지고 그거에 대해서 쿨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자신한테 하는 말하고 똑같으네. 그게 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는 거는 많이 해봤을 때가 생기니까요. 지금 길인데 세로 터치하는 것보다는 안정감 있게 바닥으로 하는 게 좋고 이 선들을 조금 나눈 거는 계단이 됐던 그냥 언덕이 됐던 내려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거예요. 자, 이 옷이 있어요. 옷이 아까 너무 진하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했어요. 근데 위아래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뭉치셔도 돼요. 그런데 조금 허전하거나 뭔가 조금 더 하고 싶다 하는 게 이제 변화가 없다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살짝 변화를 주려면 색감을 넣어주셔도 좋고. 자, 물을 가지고 아까 했는데 무늬 같이 조금 더 옆에다 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이렇게도 그리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만큼 그 다음에 또 도전도 해보시고. 대부분이 우리가 창문이나 이런 틀이 있을 때 나눠놓고 떼어놓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 거는 밑에 분위기를 맞추느라고 기본색을 깔았는데 그 위에다 했을 때도 큰 이상이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분위기 있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종이를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한 번은 자세하게 그리는 거, 한 번은 번짐으로 하는 거 또 비교해 보면서 아, 요렇게 하는 거구나. 아니면은 깨달음이 있을 때 다음에는 내가 어떤 것을 잘 맞는지 표현하면서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경계가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되게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포인트가 된다는 것은 그림에다가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천천히 하면 그냥 확 번져버리기도 하는데 아까 번짐이 벌써 되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금 속도감 있게 줄무늬를 남길 수 있게, 그리고 아까 한 거보다 물감이 조금 더 많게, 물감량이 많게 해야지 그 위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는 조금 진하게 물감 끝에만 찍었거든요. 이럴 때는 선으로 살짝. 선으로 했고, 이런 게 이제 살짝 표현력을 요할 때인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연필에서 해야 될 것처럼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붓끝으로만 사용하는 방법도 조금씩 때에 따라서 일부러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지금 천막처럼 한 거 다음에 밑에는 그림자겠죠? 밑에, 밝은 톤으로 한번 해놨는데 거기다가 다시 그림자를 살짝 할 거예요.
밑에 많이 젖어 있는 데다가 지금 한번 거칠게 했는데 그거는 벽이에요 라는 표현을 살짝 한 거예요. 번짐도 있고 살짝 거친 느낌이 있으면 딱딱함의 효과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 물체 고유의 특징을 살리는 것은 재질이라고도 하고 질감 표현한다라고도 하니까 그런 것들은 붓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지금 붓끝으로만 했죠. 이런 것도 선 가지고 하다가 틀렸어. 그러면 그냥 옆에다가 비슷한 선을 좀 써주면 섞어주면서 자연스러운 선이 나와요. 한번 하다가 틀렸으면 어떻게 하게 되는데 그 옆에다가 그냥 어우러지는 선을 쓰면 무마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의 수정하는 방법이고 요령껏 해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조금 수습하면서도 수습하는 능력이 커지니까 그런 것도 해보시고. 자, 벽돌은 우리가 벽돌이 아니라 벽에 보면 오래된 거에 따라서 상처처럼 막 뭐도 찌워지고 그 흉도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붓으로 가지고 한편으로는 이제 장난치듯이 하셔도 되고 중간에 이렇게 막 번짐도 넣고 오래된 효과를 내려면 일부러 한 번씩 더 해보는 게 좋아요. 여기는 과일인 것 같아요. 지금 어두워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뭐가 동글동글한 게 있어서 그런 걸 이제 과일 같고. 자, 지금도 바지가 조금 좀 진하죠. 그래서 색채를 한 번씩 입히는데 번졌어요. 일부러 번지는 거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꾸 깜빡깜빡 잊지 않으시고 오늘은 이렇게 하는 거였지 이제 익히시면 돼요. 하시다가 바꿔도 괜찮아요. 하면서 나는 이거보다 좀 더 하는 게 좋겠다 하면 충분히 하셔도 되고 제가 이제 오늘은 이런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고. 근데 지금은 영상도 찍고 선생님도 보면서 이제 시연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따 완성되었을 때가 이제 확연하게 오늘의 수업은 이런 의미였구나 이제 알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얘는 창문인데 밝아요. 근데 얘는 진해졌죠. 이럴 때 꾹 눌러가지고 한번 닦은 다음에 이제 수정하는 방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젖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붓에다가 세워서 지금 약간 물기가 없을 때는 힘이 있어요. 물이 있으면 흐늘거릴 테고, 이럴 때 다시 물로만 여기 끝에다가만 살살살살 하면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시 꾹 닦아서 다른 색깔을 뭐 하고 싶은 색깔, 뭐 파란색도 괜찮고 다른 색깔 살짝 하면 그 안에서 변화도 되고 여기에 뭐가 있다, 창문이 있다 이렇게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 바로 위에다가 하면 이제 섞이기만 하는 거니까 그런 차이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바짝 마른 다음에 이런 선들을 쓰면 너무 강렬해지거든요. 근데 젖어 있을 때 오늘의 수업은 번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럴 때 쓰시면 자연스러우면서도 조금 자유분방한 그림도 되고 이렇게 효과를 지금 내는 방법들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조금 덜 말랐는데 이럴 때 선을 그려주면 과감하죠. 틀린 것 같아도 이럴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섞어주면서 그냥 자연스러움을 만들기, 어색한데 어색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 그것을 의연하고 태연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얘 모양이 조명같이 생긴 그것들은 조금 포인트 되는 게 좋아요. 포인트 된다는 것은 조금 정확하게, 다른 거 다 번지더라도 제일 가까이 꼭 크고 뭔가 이뻐 보이는 그 장식적인 효과가 있죠. 그러면은 앞부분은 정확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번지게. 왜냐면 얘만 너무 똑 떨어지게 살아 있어도 선명하게 있어도 어색한 거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살리되 그래도 그 안에서 포인트 되듯이 잡아주기 형태. 이게 이런 그림들을 보면 제가 이제 동경하는 그림들인데 외국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그려. 물 가지고 놀듯이 그리고 포인트만 잡고 전체적인 분위기 잡고 어떻게 보면 막 질질질질 흘리듯이 저는 그런 다른 나라 어반 그림 들어오는 거 뭐 거의 이런 식이라.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좋아하고 그렇게 해보고 싶고 그래요. 뒤에도 쭉 있는데 색상을 이제 은은하게, 사실은 여기까지 막 파란색을 했는데 갑자기 건물 나온 게 이상하단 말이야. 우리가 할 때
그래도 이 분위기상으로 전체적으로 이따가 완성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그림의 방법의 하나인 거고 내가 그 안에서 계속 어떻게 해야지 자연스러울까. 지금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한 번 칠하는 거하고 여러 번 칠했을 때 쑥 익히는 그림하고 다르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이제 인조 모양으로 된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조금 있다가 물감량을 되직하게 해서 표현하면 그 구도적으로 또 포인트가 되고 이런 거를 표현을 이따가 할 거란 얘기죠. 여기도 조금씩 칠할 거고 제가 전체적으로 마무리 해 놓을 테니까 한번 오늘은 또 새롭게 해보시고 너무 겁나면 하시던 대로 하시면 여기가 됩니다. 지금 벽색은 네. 벽이 이게 빛 받아서 그런 거지. 빛 받아서 햇볕.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따가 지금은 여기를 이쪽하고 사이가 네. 여기하고 차이인데 지금은 조금 있다가 여기를 한 번 더 눌러주면 유급처럼 눌러주면 차이가 그냥 나요. 이럴 때는 여기만 하고 나중에 저거 해도 되나? 이쪽만 먼저 칠하고 네, 그래도 되는데 제가 지금 한 방법은 번짐을 위한 거고 선생님들은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는데 구별을 하시려면 여기는 은은하게 하고 마른 다음에 다시 하셔도 되고 그냥 나눠서 하셔도 괜찮고 여기 빛 받아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역광처럼 뒤에서 오는 빛이에요. 네, 완성해 보세요.